대선 후 세금, 재정 어디로 갈까요? 누가 당선돼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일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누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그 시점에는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돼 가지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하고 추후에 누가 당선이 되시든 간에 그 하려는 내용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뭔가 확정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 그냥 어디까지나 예측 기사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출처를 좀 밝히도록 하죠. 매일경제이고요. 2022년 3월 7일자 기사입니다. 누가 작성하셨을까요? 연합뉴스에 있던 거를 여기 가져온 거군요. 네. 자, 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취득세 감면에 부동산 대출 완화 공약. 이거는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볼까요? 두 후보 모두 취득세 감면에 부동산 대출 완화 공약을 했다.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양당 모두 대규모 손실보상 방침에 선거 끝나면 2차 추경. 네. 나라 살림은 한쪽은 성과관리 지출 효율성 강화, 또 다른 한쪽은 재정 준칙 도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개편될 전망인데 그냥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이렇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특정 당과 특정 성함을 별로 이렇게 뭐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안을 받겠지만 유튜브 좀 알고리즘 이럴 땐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쪽 모두 후보 모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현재 여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 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그 해당 당하고요, 해당 그 후보분하고 좀 말이 안 맞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여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 보완하는 방향이고, 야당은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는 게 좀 온도차가 다르죠. 그리고 대선 직후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손실보상과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증세 논의도 예고됐다. 자, 두 분 모두 1주택 종부세 완화인데 방향은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좀 볼까요? 대선 후보 공약집을 좀 이렇게 좀 요약한 거예요. 지금 이 기사가. 자, 여당 후보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부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서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이직, 취약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고향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구제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죠. 사정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살 경우에 주택가액이 6억 이하면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0억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네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도 6억 아닌가요? 4억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좀 실효성이 저는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잘 안 봤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6억 이하인 경우에 50%로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 3% 구간도 현행 9억인데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6억이고 9억이고, 그래서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이하는 이제 요건데, 이게 산식이 있어요. 저도 그거 못 외워요. 아무튼 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가게 해놨어요. 선형으로. 그리고 9억 넘으면 3%인데, 요 기준을 이제 12억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이거 이 산식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죠. 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계획대로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되,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그 공시가격 현실화는 절대 안 건들 거라고. 왜냐면 이게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다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세부담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해서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산세 60%, 종부세 현재 100%인데 그걸 좀 조정하겠다는 거고, 그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세부담 상환 비율이 뭐 150%인데 뭐 100% 이런 식으로 좀 캡을 더 낮춰서 씌우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근본적인 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초과되는 순간 그냥 곧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공정시장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크게 낮춰 잡으면,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재산세가 현재 60이고 상가가 70인데 그거를 뭐 40, 30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못 내린다고 보고요. 종부세가 현재 100%인데 작년 95%였고 기존에 80이었거든요. 얼마까지 내릴까요? 많이 내려봤자 80일 텐데. 그럼 예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공시가가 올라도 세금 부담 낮아질 수 있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해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죄송해요. 제가 한 3초 정도 말씀을 안 했는데, LH는 공직자가 비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는 고위직 임용이나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그 고위직으로 가실 분들은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야당 쪽 볼까요? 자, 야당 쪽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거고,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만큼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중과세 이걸 없애기 위해서 중복되는 과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저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야당 쪽도 1주택자의 세율을 현재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혼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현재 장기 보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연령 상관없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줄여준다는 건 아니고 뒤로 늦춰주겠다. 다만 조금 다른 거는 그 세율 자체를 현재 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세율 낮추면은 이게 이제 확 줄거든요. 아까 공정시작 가격 비율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또 현재 국회가 다수당이 여당이잖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 연도에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50%로 내린다는 거죠. 아까 세부담 상환 그 여당 후보도 말했잖아요. 그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부담 상환도 현행 300에서 200으로 낮춘다. 이게 세부담 상환도 나왔네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구나. 그렇죠. 하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긴 금액 근데 여기 생애 최초가 금액이 아까 그 적용되는지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아니면은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금액이 뭐든지 간에.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작 가격 비율 조정을 통해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여기도 공시가격은 그대로 가고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환원한다.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저게 쉽게 바꿀 수 없는 거 하나, 아니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많이 걷는 건 양쪽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시가격 요거는 이게 정말 여러 군데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잘 안 건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다른 거는 이제 이거죠.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이게 이제 아까 양도세하고 완전 다른 거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 왜 2년일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선거 또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또 국회에 또 이게 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 관련된 거고, 세금 관련된 거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세게 나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멘트는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결정이 난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지금은 좀 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그나마 관심이 있는 게 대출.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 책에도 썼지만 그 부동산 기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부족한 책입니다. 사지 마세요. 아무튼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수로 규제하자라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내가 무주택자인데 내가 살려는 지역이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 그러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한번 두 후보의 생각은 보죠. 어떻게 했는지 보죠. 일단 여당 쪽은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려해서 90%까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규제 지역, 뭐 작은 면적, 싼 가격 이러면은 90%일 것 같고요. 반대로 뭐 규제 지역, 뭐 큰 면적, 비싼 가격 그러면은 최소 몇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40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건 제가 공약제보를 못 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패스하겠습니다. 자, 야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아까 90보다는 작죠. 기타 가구 LTV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 대출만 놓고 보면은 이쪽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차등을 두겠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야 되죠. 저도 다주택자는 계속 규제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인데 갈아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못 푸냐는 거죠. 주거 관련 지원의 경우 주거 관련 지원의 경우 여당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5년 2월 도입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했고 야당 후보는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 아세요? 이게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무조건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그럼 답 나왔죠? 누가 더 유리한지. 자,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기억하실 분 계실 텐데 직장인 연말정산 혹시 알아요? 연말정산. 여기에서 자녀 현재 세액공제죠? 과거에는 소득공제였거든요? 누가 더 좋을까요? 지금 현재 자녀 세액공제 얼마예요? 1인당? 직장인들이? 지금 얼마죠? 저는 다 그냥 세무대리인 시켜가지고 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얼마지?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세액공제 좀 그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 세액공제가 자녀 세액공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15만원 그쵸? 15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연봉 한 5천 정도 가정해 봅시다. 자, 소득공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입액이 있고요. 경비를 빼요. 그럼 이게 소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이것저것 막 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이 나와요. 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빼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여기서 빼주는 거고요. 세액은 여기 세금 여기서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분이 보통 15% 혹은 24% 구간 될 거예요. 세율 구간이. 근데 이 세율 구간 여기에 있어서 소득공제 자녀 소득공제 해버리면 여기 1번에서 빼버리는 거거든요. 소득공제가. 그럼 기존의 소득공제 1인당 얼마였어요? 이게 300인가?
300이었나? 그럼 300이면은 15% 구간 곱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300 곱하기 0.15. 그럼 얘가 45만원. 만약에 24% 세율 구간이다. 그러면 70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녀 수에 따라 또 틀린데, 뭐 150, 뭐 한 자녀는 뭐 200, 뭐 아무튼 그런데 200이었나? 저도 없어졌으니까. 200으로 치더라도 이게 30 또는 48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괄 15만원으로 해버렸잖아요. 15만원으로. 그럼 잘 봐요. 내가 저소득자다. 6% 구간에 해당됐다. 그럼 150에 0.06 하니까 이때는 9만원 나오거든요. 9만원. 그럼 내가 9만원 받는 것보다는 15만원 받으니까 유리할 수 있어요.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정말 작은 사람 1200 이하 막 2000대. 그런데 나중에 연봉이 점차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봉 5천, 뭐 3천, 4천 해가지고 15%, 24% 구간 되면은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30만원, 45만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득공제에서 그냥 세액공제로 일괄 바꿔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아무도 관심 없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저 내용 자체를 아는 것도 어렵고, 바빠 죽겠는데 누가 알아요, 저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빼갈 수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너무 나쁘게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어디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눈 뜨고 코 베는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좀 오늘 발언이 좀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10년 전에 세무사 공부할 때 이거 그때 하면서 막 저 혼자 막 분노했거든요. 왜 이거를 세액공제 바꾸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좀 불쾌하셨다면. 어쨌든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명히 다르다. 세액공제, 다르공제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잠깐만. 근데 대출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인가? 뭐 다른 얘기가 없네요. 대출 어쨌든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이렇게 푼다고는 하는데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보셨을 거고요. 지금 또 우리 세금에 있어서 특히 보유세에 있어서 어떤 핵심이 되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었다면 대출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DSR 규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여당 쪽이 되면은 그냥 계획대로 쭉 가는 것이고, 야당 쪽이 되면은 약간은 좀 뭐 늦춰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DSR 규제는 그냥 그대로 가고 본인들 LTV만 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고 나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게 200만 원인가 되고 첫째가 150인가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좀 금액이 좀 약간 틀린 거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 모두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당선 직후에 누가 되든 간에 2차 추경이 예고된다. 이것도 근데 국회 통과가 돼야죠. 그래서 여당 쪽은 사전 보상 방식의 손실 보상을 제시했고, 뭐 추가 경정 혹은 긴급 재정 명령권 행사에서 5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일 만만한 게 직장인이죠. 그리고 신용 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야당 쪽 보면은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기도 50조 원 이상이고요. 누구 돈에서 나올까요? 그리고 국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뭐 전국민 기본소득, 그리고 근로장려금 확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연간 25만 원 시작해서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린다는 거고, 만 19세, 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하고, 문화예술인 대상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고. 우리는 청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반면 야당 쪽은 근로장려세제, EITC 맞나 이게? 저도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래서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에서 330으로 상향하겠다. 소득 기준 금액도 3,600에서 4,320만 원을 올리겠다. 가상자산 경우에도 모두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동일한 5천만 원을 확대하고, 가상화폐 공개 ICO를 허용하겠다. 주식에서도 공매도. 뭐 밑에는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볼게요. 탄소세가 공통으로 언급됐고, 잠깐만 이건 봐야지.
여당 쪽은 탄소세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토지 이익 배당. 네, 그냥 웃겠습니다. 이거는. 야당 후보도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게 세금 관련된 거, 대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정치나 어떤 종교적인 거는, 특히 젠더 같은 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해 주시고, 뭔가 좀 확정이 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더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6월 1일이 이제 여러분들 보유세 많이 신경 쓰실 텐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뭔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누가 되든지 간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선거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못 보시는 저희 그 연회원 밴드 방이 있는데, 거기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그래도 제가 좀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좀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선거 있으니까요. 이제 편집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끝났겠지만 투표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어찌 됐든 또 5년마다 오는 법정 공휴일 아닙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그 여유 이렇게 부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고, 사람 많이 있는 곳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술술 잘 풀리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또 새로운 소식 나올 때, 라이브 할 때 편하게 알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